여러분들 복습하기 위한 목적, 그리고 내가 흔적으로 남기고 싶어서 하는 거라니까. 안 그래? 뭘 도와주겠어? 밥을 숟가락을 떠가지고 자 똑똑 똑똑 우리 집 둘째 딸내미한테 하듯이 똑똑 입을 여세요. 이게 되냐고. 안 되지. 지가 하기 싫다는데 돈은 학원에 다 갖다 주고 그러고. 안타깝지. 여러분들 그러지 말고, 됐죠? 열심히 해가 다 없다. 잘하자. 하루에 11시간 찍으면 된다. 스타벅지로. 자, 취득시기 양도시기. 대금 청산 시점이 일반적인 취득시기 양도시기라고. 됐죠? 청산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개서일.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 등기 접수일. 됐죠? 그죠? 실질적으로 요중에 빠른 날이 취득시기 양도시기가 돼요. 그래서 한 번씩 이런 사고가 터질 때가 있어요. 3년 안에 팔아야 되잖아요. 3년 안에 팔아야 되는데 그 요건을 갖추는데 대금 청산일 이런 거 잘못 맞춰가지고, 혹은 1년 이상 갖고 있다가 신규 취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요건을 갖추는데 잘못 갖춰가지고 등기등록 접수를 먼저 해가지고 그 날짜를 못 맞춰가지고 1세대 주택 비과세대에서 벗어나는 그런 일들이 생겨. 그러면 뭐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세금이 없다가 1억이 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 자건설 건축물 이런 거는 사용 승인서 교부 이런 게 있다. 상속 증여로 취득했을 때는 상속 개시일, 상속 개시일이 사망 시점이에요. 사망 시점. 증여는 증여 받은 날. 자, 2-229페이지 양도소득세 계산한다. 어떻게?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빼야 되겠지. 그지? 어떻게 계산하는 게 원칙인데 실질 거래가액 원칙이다. 실거래가 원칙이다. 자, 보세요. 특별한 경우에 실질 거래가액이 돼 있죠. 그죠? 요거는 건너뛸 거예요. 안 주게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건너뛸 거예요. 1차 시험에 나오면 말문제 보기 정도 구성하고 2차 시험 때 여러분들 이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랑 같이 엮여요. 증여세랑 같이 엮이기 때문에 그때 그만 하세요. 그때 그만. 1차 시험엔 잘 등장 안 하니까. 아예 안 하는 건 아닌데 잘 등장은 안 하니까.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해서 요만큼을 양도가액으로 보면 중간에 뭐 증여세 과세되는 부분은 좀 차감해주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는데 취득가액도 그렇고, 만약에 취득을 100원 했는데 증여세가 20원이 과세가 됐으면 취득가액을 120원으로 봐주고 이런 규정들이 있다고. 그래야지 이중과세 문제에서 벗어나니까. 그런 것들은 2차 때 많이 어려워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2-231페이지 반가를 입은 실질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로서 토지, 건물 등을 일괄 취득, 일괄 양도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안 분해야지. 그죠? 부가가치세 과표 계산상 일괄 공급 시 안분 계산 방법을 준용한대. 됐죠? 됐죠? 어떻게? 불분명할 때 안분하고, 동그라미 이번에 안분 계산한 금액과 실질 거래가액과의 차이가 한 개라도 30% 이상이 차이가 나면 안분 계산한 방법을 한다 했지. 고개 밑에 박스 안에 있네. 됐죠? 다만 차이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었지. 어떤 경우? 건물 신축 목적으로 구건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러니까 토지만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기억나지? 그게 동그라미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다른 법에 의해서 안분했대. 그럼 그 법을 무시하면 안 되니까. 됐죠? 반가로 3번. 상속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할 건데? 상속 개시일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 이 평가한 가액의 원칙이 뭔데? 시가고 시가. 그게 없으면 이제 보충적 평가 방법 이런 걸 하는 거야. 그런 게 이제 개별 공시지가, 국세청장 고시가액 이런 거야. 근데 요즘에는 주변의 시세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걸 인터넷으로 금방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기준시가 이런 걸 하면 바로 전화 와. 기준시가로 상속세, 증여세 신고했다 이런 거는 아주 옛날 얘기야. 혹은 저 산, 엄청 막 깊은 산 속에 있는 산 이런 거, 거래가 된지 막 몇십 년, 몇백 년 동안 거래가 없었던 그런 거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이번에 있는 아파트들은 시세 다 형성이 돼 있고 확인이 금방금방 되기 때문에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안 돼. 근데 아직도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 관련돼 가지고 상담 의뢰가 들어오면 기준시가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말을 엄청 많이 해.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넘어갑니다. 다음에 1.2에
실질 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계 결정 경정한다. 추계 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다음을 순차적으로 적용해서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 이건 무슨 말인데 양도가액을 모르겠대. 그러면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한대. 매매사례가액. 그게 뭔데? 밑에 별표시 1번. 양도일 취득일 전후 각각 3개월 내에 유사한 자산의 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걸 적용한다. 근데 그 유사한 자산의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인데 그런 건 2차 때 세법학 시간에 공부하면 돼. 어느 정도까지를 비슷한 자산으로 볼 건데 모호하다고. 맞은편 동의 동일한 층을 볼 거야? 아니면 내 밑에 층까지 볼 거야? 모호하다고. 왜? 맞은편 동의 같은 층에 있는 거는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는데 그래서 다를 수가 있다. 이건 주의해야 돼. 이런 건 2차 때 세법학 시간에 공부할 거야. 만약에 매매 사례가액이 없으면 감정가액을 적용한대. 그것도 없으면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 환산 뭐라고? 그러니까 양도가액은 환산하지 않아. 취득가액만 추계할 때 환산 취득가액을 적용해. 그래서 이게 시험에 자주 등장해. 그것도 없으면 기준시가야. 저 밑에 내려가봐. 정리. 양도가액을 모를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취득가액을 모를 때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 기준시가 순서로. 됐죠? 위로 다시 올라가봐. 상장 주식은 감정가액을 적용을 안 해. 매매사례가액 적용 안 해. 그리고 주식은 상장이든 비상장이든 상관없이 감정가액을 적용 안 해. 됐죠? 됐죠? 감정가액은 2개 이상 해가지고 평균을 친다. 다만 기준시가가 10억 원 이하인 자산은 그냥 감정평가업자, 개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 하나로도 인정이 된다. 하나로도 인정이 된다. 됐죠? 감정평가 받을 때도 돈이 들 거 아니에요. 그죠? 30에서 50만 원씩 드는데 부담스러우니까. 됐죠? 근데 감정을 10년 전에 받았다. 이런 건 안 되겠죠? 그래서 표 밑에 표시 3번. 양도일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감정가액만 인정이 된다. 됐죠? 그죠? 보통 이제 은행에서 이제 대출할 때 감정을 받죠. 그죠? 처음에 이제 탁감이라는 걸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감정 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 감정 평가 비용도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대출할 때 거기서 좀 지급을 하죠. 좀 적게 지급을 해요. 적게. 자 밑에 정리. 기타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이런 거 있죠. 밑에 동그라미 1번. 양도가액을 A, B, C 실질 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으로 계산을 하면 취득가액도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는 게 원칙인데 어렵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으로 가야 돼.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뭔데? 동그라미 2번.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면 취득가액도 기준시가로 해야 돼. 이런 게 현업에서 한 번씩 터질 때가 있어.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해놓고 취득가액을 저기 실질 취득가액으로 하고. 그러면 차익이 적게 나오거든. 그래서 사고가 터지는 경우가 있어. 자 다음 페이지. 매니의 감정가액 또는 환산 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이게 몇 년 전에 들어온 거예요.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로부터 5년 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감정가액, 환산 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을 하는 경우에는 감정가액 5%를 세금에다가 더하래.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자, 건물을 지은 지 5년도 안 됐어. 5년도 안 됐는데 건물 짓는데 얼마 들었는지 모른다고? 장난치지 말라고 얘기야. 건물 지은 지 5년도 안 됐는데 얼마 들었는지 몰라가지고 감정을 한대. 이거 구린다 그 얘기야. 구리다. 감정가액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닌데 인정을 하되 그 5% 곱한 금액을 세금에다가 엎어버리겠대. 됐나요? 됐죠? 자 밑에 이제 계산 구조.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 이 필요경비 안에 취득가액이 들어가 있어. 됐나요? 그러니까 총수익금의 필요경비 이런 식으로. 이 필요경비 안에 취득가액도 있고 기타 필요경비에 자본적 지출, 기타 비용 이런 게 있어. 됐죠? 그러면 양도차익이라는 게 나와. 이 양도차익에서 자산을 오래 갖고 있었으면 공제 혜택을 조금 주거든. 그걸 장기 보유 특별공제 이렇게 얘기해. 근데 모든 자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에 대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토지, 건물에 대해서 적용을 해줘.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입주권. 토지, 건물에는 집도 들어가.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에 집 같은 것도 되는 거야. 되나요?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어떻게 해주는데 손가락 잠깐만 끼고
2-238페이지. 괄호 5번에 장기보유 특별 공제 돼 있죠. 1세대 1주택 외의 자산 돼 있죠. 그죠? 양도 차익의 공제율을 곱한다고. 그죠? 1년에 2%씩 해줘. 그래서 최장 15년까지. 그럼 총 30%지. 돼요? 요렇게 암기하는 거야. 그런데 3년부터 해줘. 그래서 6%부터 시작돼. 됩니까? 과거에는 이게 3%씩 10년 동안 해줬거든. 그럼 30%잖아. 그 30%를 유지하되 15년까지 연장하는 바람에 2%로 줄어들었어. 1년에 2%씩. 됐죠? 다음 페이지 만가로 2번. 1세대 1주택 돼 있죠? 뭐야? 1세대 1주택은 비과세잖아. 근데 무슨 장기보유 특별공제야? 고가주택.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과세 안 됐지. 그지? 그 1세대 1주택은 주택이 그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엄청나. 어떻게 엄청난데요? 1년에 8%씩 해줘. 들어봐봐. 1년에 8%씩 해가지고 총 80%까지 10년 동안 해줘. 10년 동안. 됐어요? 근데 3년부터 해줘. 그러니까 24%부터 80%까지인 거야. 그런데 갖고 있다가 그냥 파는 경우가 있는 거야. 그래서 보유기간뿐만 아니라 거주기간도 지켜야 돼. 어떻게 할래? 쪼개는 거야. 보유기간 4%, 거주기간 4%. 합치면 8%잖아. 그렇게. 됐죠? 그런데 보유기간은 3년부터 적용하는데 거주기간은 2년부터 적용을 해. 그래서 표를 봐봐. 그래서 보유기간은 3년부터 시작해서 4를 곱하니까 12%. 거주기간은 2년부터 적용해서 4를 곱해서 8%. 최장 10년까지. 그럼 40% 하면 80%까지. 됐어요? 됐나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2-233페이지. 동그라미 1번. 토지 건물로서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거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밑에 동그라미 2번. 조합원 입주권 이해했죠? 동그라미 1번 다시. 다만 미등기 양도자산 안 해줘. 미등기 전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도 안 해줘. 이게 뭔데? 아까 우리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규제 중에 제일 낮은 규제 있지? 여기에 집이 두 채가 있는 거야. 우리나라 주택은 이렇게 개성 있지 않지. 우리나라 주택은 다 닭장처럼 생겼지. 이렇게. 똑같아 생겼어. 근데 브랜드는 달라. 똑같이 생겼어. 아니 내부 구조도 똑같아. 브랜드는 달라. 아 외국인들 우리나라는 뭐 아파트 보고 깜짝 놀랐는데 집이 다 똑같이 생겨서 개 같은 성격이 없대 집에. 아 우리 집은 개 같은 성격이 좀 있어. 개도 있고. 라임을 일부러 맞춰봤어. 쇼미더머니 나가야 되니까. 혹시 알아? 여러분들이 다 같이 합격할지? 그지? 가능성 희박하지만 혹시나 그러면 내가 쇼미더머니 세법 레바로 나갈 거랬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해줘야 돼. 그 사람들한테 신청을 했는데 나를 안 불러줄 수도 있잖아. 그건 이해를 해줘야 돼. 신청까지만. 내 역할은. 아니 수강생들이 다 같이 합격하면 쇼미더머니 나가던데. 혹시 알아? 올해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응? 얼마 없다고 합격 가능성이 높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나. 자 됐죠? 그래서 이 조정 대상 지역에 주택이 2개 이상 있으면 이렇게 제재를 또 가하는 거예요. 어떻게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거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이게 조금 힘든 거야. 뭐가 힘든데? 이러면 팔겠어? 안 팔지. 그지? 근데 대출이 안 나온대. 살라는 사람이 있어. 그렇지. 팔지도 못하고 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야. 자식한테 넘겨주는 거야. 증여가 자꾸 벌어지는 거야. 아니 의사결정 그래 안 하겠어 당연히. 그지? 팔지를 못해. 근데 정부에서 쪼는 거야. 팔으라고. 어떻게? 재산세 부과하는 거야 크게. 종부세 부과하고. 빨리 내 명의로 갖고 있으면 더 이상 안 되겠네. 근데 팔지는 못하네. 자식 명의로 넘겨.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 그래서 한시적으로 지금 양도소득세 중과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주고 있다고. 유예해준다고. 요때라 또 지금 팔으라고. 넘어갑니다. 자 그러면 양도소득 금액이 나온다. 자 이 양도소득 금액에서 그룹별로 250만원씩 기본공제라는 걸 해준다. 다만 미등기 자산은 그런 거 안 해준다. 됐죠?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을 빼줄 때 감면소득금액 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빼준다. 왜? 감면소득금액에서 빼버리면 감면요건가 반감되거든. 그래서 그렇다. 이것도 말문제로 보기로 구성이 됐다. 됐죠? 여러 개 팔았으면 어떻게 하는데? 순서대로 먼저 판 것부터. 그 밑에 세율이 다른 둘 이상의 자산을 동시에 팔았대. 그러면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어디서 250만 원 뺄지. 됐죠? 됐죠? 그럼 세보다 최소화 과정이 있으면 높은 세율 적용되는 거에서 250만 원을 빼는 게 훨씬 더 졸세 효과가 크겠지. 그게 화살표 옆에 있는 말이다. 그럼 과표가 나오고 세율 곱하다. 세율은 자산별로 조금씩 다르다. 조금 이따 볼 거다. 그리고 밑에 감면공제세액 이런 것도 있구나. 그리고 세액공제, 전자신고 세액공제 2만 원 해준다. 됐죠? 그 정도 봅시다. 넘어갑니다. 자, 필요경비. 필요경비에는 취득가액과 자본주의 지출 양도비용이 있댔지. 그래 보니까 실지거래가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 실거래가, 자본주의 지출 양도비용. 옆에 추계 등의 경우 있지.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로한대. 기준시가로. 그러면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계산공제라는 걸 더해줘. 계자 이거 틀린 오타 아니다. 바깥에 계자 맞아. 이 계자가 뭔데? 세법 개론할 때 계자. 대개 계자라고. 대충 계산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해 주는 거야. 얼마나 대충 계산하는데 밑에 별표시 2번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토지는 3%, 건물은 3%. 됐죠? 그죠? 뭐의 3%인데 개별 공시지가, 국세청정 고시가에 기준시가라고 표현하는 금액의 3%야. 근데 옆에 괄호 안에 미등기는 0.3%. 위로 다시 올라가서 맨 오른쪽에 취득가액을 환산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 아까 환산 취득가액 봤었지? 그런 경우에는 둘 중에 큰 걸로 안 돼. 요게 우리 시험에 등장해. 취득가액 환산해가지고 환산한 그 가액, 거기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더한 금액과 자본적 지출액이 양도비용 더한 금액 둘 중에 큰 거. 아니 생각해 당연히 1번이 큰 거 아닙니까? 자본적 지출 대대적으로 리모델링을 하면 동그라미 2번이 커질 수도 있어. 그렇죠? 이제 일반적으로 동그라미 1번이 크지. 자, 저 밑에 사례 봐봐. 등기된 토지의 실질 양도가액은 3천이야. 그럼 양도가액은 실거래가로 하면 돼. 자, 이제 취득가액 실거래가로 확인이 안 돼. 그럼 매매사례가액 없어. 감정가액 없어. 기준시가 있네. 기준시가? 아니, 환산 취득가액이 있잖아. 순서. 환산을 해야 된다고. 환산은 어떻게 하는데? 기준시가가 양도 당시 기준시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있지? 그지? 밑에 계산하는 거 봐봐. 동그라미 이번에 취득가액 돼 있죠? 해답에. 요게 환산 취득가액이야. 환산 취득가액은 양도가액 곱하기 양도 당시 기준시가 분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요렇게 하는 게 환산 취득가액이야. 그럼 1,000만 원. 거기에 필요경비 계산공제 더한다 했지?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3%라고. 뭐의 3%인데 수험생들이 제일 많이 실수하는 거. 위에 취득가액 얼마라고 돼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에 3% 곱하기 밑에 쓰세요. 1,000만 원 곱하기 3% X. 수험생들이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많이 실수해요. 필요경비 계산공제는 취득가액이 3%가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의 3%야. 1,0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의 3%. 1,000만 원에 3% 곱해가지고 X 이렇게 하나. 제일 많이 실수해. 됐죠? 자, 요 더한 것과 자본적 지출과 양도비용 둘 중에 큰 거. 됐죠? 환산 취득가액 계산하는 이 방식이 시험에 단독으로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넘어갑니다. 자, 실지 거래가액에 의하는 취득가액 계산 특례. 일반에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 동그라미 1번 취득 부대비용, 취득세, 등록면허세. 됐죠? 네. 더해야 된다고. 납부 영수증이 없는 경우에도 더해. 그게 무슨 말인데, 취득록세 납부한 영수증 증빙이 없대. 그래도 전산 처리가 잘 돼 있어서 확인할 수 있거든. 영수증이 없어도 계산해가지고 취득가액에 집어넣으면 돼. 됐죠? 다만 계정이 여러 번 됐기 때문에 언제 취득했는지 봐가지고 그때 규정을 적용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게 되는 양도소득세 신문책 있지? 여기 보면 취득록세가 과거에는 몇 프로였는지 연도별로 쫙 다 있어. 연역별로. 그거 보고 찾아서 계산하면 돼. 자, 그리고 동그라미 2번 현재 가치 할인 차금 계상액을 포함해야 돼. 됐죠? 그 말이 즉슨 취득가액은 명목가액이다 그 얘기야.
됐죠? 그리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네요. 자, 밑에 특례를 있죠. 개인 사업자가 보유기간에 따른 감가상각비와 현재가치 할인 상각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했대. 그럼 이거는 빼야 돼. 자, 이게 무슨 말이 돼? 잘 봐. 개인 사업자야. 부동산 뭐 임대업자라 되겠지. 부동산 임대업자가 이 건물을 10억에 샀어. 요번에 15억에 팔 거야. 근데 이 10억 중에 3억 정도는 감가상각비로 경비 처리했대. 현재가치 할인 상각비로 경비 처리했대. 그러면 요 둘의 차이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 이중으로 경비 혜택을 준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요 3억을 뺀 7억과 양도소득세를 비교해 양도 차익을 계산해야 된다. 요게 그 얘기야.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업자들이 감가상각을 안 해. 양도소득세가 폭탄으로 터지기 때문에 나중에. 됐죠? 그것도 모르고 감가상각 했다가 나중에 이제 난리가 난다. 됐죠? 자, 밑에 화살표 봐봐. 감가상각비에 대한 규정은 실지 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는 물론이고 추계할 때도 감가상각비는 차감하래. 그런데 현재가치 할인차감 상각비에 관한 규정은 말이 없어. 말이 없다는 얘기는 추계할 때는 차감하지 마. 됐지요? 오케이,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3번 자본적 지출에 다음의 지출로서 그 지출에 대한 계산서, 세형계산, 신용카드 매출점 배터, 현금영 수준, 발급장치에 따른 현금영 수준과 같은 증명서를 수치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서 확인되는 경우를 말한다 돼 있죠. 그죠?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했다고. 과거에는 세형계산서로 꼭 확인이 됐어야 돼. 근데 사람들이 리모델링 비용 좀 아끼려고 세형계산서 발급을 서로 수수 안 한다고. 혹은 신용카드 이런 거 안 한다고. 근데 이제는 폭을 넓혀가지고 두 번째 줄에 금융거래 증명서류 계좌이체 한 게 있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어. 됐나요? 네. 근데 법에 정한 자본적 지출액의 범위가 있어. 우리 시험에 안 나오지만 여러분들 흔히 그냥 요번에 한샘에 홈쇼핑 보고 저기 화장실 리모델링 했다. 그런 거 자본적 지출로 인정을 못 받아. 그런 거 얘기할 게 아니라 큰 금액들. 집을 지을 때 제일 큰 금액이 뭔지 알아? 집을 지을 때 처음에 이제 토목공사 할 때 돈이 많이 들고 그 다음 집이라 해야 되나? 집을 이렇게 지어 올릴 때 제일 큰 금액이 샷이 이런 게 금액이 몇 억씩 든다고. 샷이 이런 거. 샷이 좋은 거 해야 된다. 그래야지 이제 우풍도 안 들고 따뜻하다고. 샷이가 많이 비싸. 샷이가 많이 비싸. 그 텔레비 보면 리모델링 할 때 샷이 관련된 홈쇼핑에서 선전할 때 보면 예약 3단 예약 전화번호만 남기시면 됩니다 이러잖아. 얼마인지 절대 안 가르쳐줘. 비싸서 그래. 샷이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이래 들어. 한번 딸깍 다치고 나잖아. 그치? 돈이 많이 들어. 집 지어가지고 살아보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제 건물 이제 내장재 외장재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샤시가 엄청나게 돈 많이 들어. 샤시 많이 비싸. 자, 그 정도 보고 넘어갑시다. 다음 페이지 괄호 4번 실질 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양도비용도 있죠. 양도비용 이것도 인정이 된다고. 양도비용 어떤 건데? 동그라미 1번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서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증권거래세, 주식 양도하는 경우, 혹은 양도소득세 과표 신고서 작성 비용 세무사한테 주는 거예요. 계약서 작성 비용, 공증 비용 이런 거 법무사,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거 이런 거. 됐죠? 그 밑에 사례 부동산 거래 시 지급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할 때 지출한 거는 취득가액이고 양도할 때 지출한 거는 양도 비용이고 어쨌든 다 차감하지만. 그죠? 됐죠? 자, 동그라미 3번 부동산 매매 계약 해약으로 인해서 지급하는 위약금은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않는다. 이게 2차 시험에 한번 등장했어.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봐봐. 내가 여기에 팔려고 계약을 했다가 계약 파기했어. 왜? 저 사람이 돈을 더 많이 주겠대. 그래, 계약 파기하면 내가 위약금 물어줘야 되잖아. 이 위약금 물어준 걸 얘한테 팔 때 필요경비를 차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됐어요? 됐죠? 이게 관련 소송이 있었어. 이게 판례에서 나온 내용.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장기보유 특별공제 받고요. 다음 이제 2-240페이지 세율.
자,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이거 꼭 암기해야 돼. 여기가 시험에 꼭 나오니까. 자, 어떻게 암기하는지 가르쳐 줄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동그라미 1번 원칙의 위외의 자산. 기본 세율이 원칙이야. 6%부터 45%까지. 됐어요? 근데 동그라미 2번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래. 동그라미 3번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래. 투기 목적이 있다 그 얘기야. 이렇게 단기간에 팔면. 그래서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면 40% 때리겠대.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50% 때리겠대. 찾았어요? 됐어요? 자, 여기서 어떻게 암기하느냐? 주거생활 안정화 차원에서 집 투기하지 마라. 집을 그런 식으로 하면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 어떻게?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데 그게 집이래. 혹은 집 같은 거래. 그럼 60% 때려버리겠대. 보유기간 1년 미만인데 집이나 집 같은 거래. 70% 때려버리겠대. 그리고 위에 동그라미 1번 원칙에 집 같은 거 분양권 상태에서 매매했대. 60% 때려버리겠대. 분양권 전매하잖아. 그러면 60% 세금이니까 남는 건 40%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예전에는 50%였어. 더 계속 더 올릴 뻔했다. 어떻게 암기하는지 이해되겠죠? 그리고 동그라미 5번 등기를 안 하고 팔았대. 70% 때려버렸다. 자, 동그라미 4번에 비사업용 토지도 있죠?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야. 그렇죠? 그냥 그 정도만. 사업에 쓰는지 안 쓰는지 그거 구분하려면 양도소득 실무책이 한 200페이지 된다고 그 양이. 그렇게까지는 힘들고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 세율을 10% 더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10% 더한다는 얘기하면 돼. 6, 15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16, 25 이렇게 가는 거야. 세율에다가 10%씩 더해가지고. 됐죠? 밑에 기타 자산도 법정 주식 A, B는 10% 더한다더라. 나머지는 기본 세율. 자, 다음 페이지. 일반 주식 중에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 과세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야? 비상장 주식 아니면 장외시장 거래분이잖아. 그지? 그게 중소기업 주식이면 10%, 비중소기업이면 20%. 대주주가 양도한대. 대주주가. 그러면 3억 원까지는 20%, 3억 원 초과분은 25%. 근데 대주주가 양도하던데 비중소기업 주식인데 1년 미만 보유하다가 양도한대. 30%. 그거 말고 해외 주식은 어떻게 하는데? 10%, 20%. 중소기업은 10%. 아니면 20%. 대부분 중소기업 아니지. 20%. 가생상품 신탁수익권도 과세를 하는구나. 이렇게.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파란 박스. 1그룹 자산. 아까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있었죠? 그죠? 등 있었죠? 이 1그룹 자산을 둘 이상 양도한대. 한 해에. 그러면 비교과세라는 걸 해야 돼. 비교과세가 뭔데요? 해당 자산의 양도소득 과표 합계 곱하기 기본세율. 아니면 단순히 그냥 산출세액을 합계해보는 거야. 둘 중에 큰 걸 내도록 돼 있어. 됐나요? 됐어요? 그래서 한 해에 같은 그룹을 2개 이상 팔게 되면 꼭 합산 신고를 해야 돼. 세무사들은 그런 실수를 절대 안 해. 라이센스 없는 사람들이 이런 실수를 해가지고 사고가 터져가 세무사한테 찾아와. 안타깝지. 밑에 방가로 2번 부동산 투기 지역에 대한 세율 적용 특례돼 있죠. 그죠? 방가로 3번 조정 대상 지역이라고 돼 있죠. 그죠? 자, 위로 올라가자. 다음 중 어느 하나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의 10%. 근데 만약에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래. 그러면 기본 세율에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아니면 원래 2년 미만일 때 우리 저거 제재를 가하잖아. 세율 높은 거 적용하잖아. 우리 아까 뭐 50%, 40%, 50%, 40%, 60% 이런 거 있었잖아. 그지? 요거랑 비교해가지고 세금이 더 큰 걸로 하겠대. 됐어요? 자, 동그라미 1번. 부동산 투기 지역으로 지정됐대. 그 부동산인데 비사업용 토지래. 우리 아까 비사업용 토지는 기본세율을 10% 더하기로 했잖아. 근데 만약에 이 토지를 2년 안에 팔았대. 2년 안에 팔면 세율을 뭐 40%, 60% 이렇게 적용하잖아. 그지? 요 중에 세금이 크게 나오는 걸로 하겠대.
됐죠? 그리고 밑에 방가로 3번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 양도에 대한 특례돼 있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 이상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20%를 더한대. 근데 동그라미 3, 4에 해당하면 30%를 더한대. 20%는 뭔데? 조정 대상 지역 내에 1세대 2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아. 그럼 중과하는 거야 20%. 1세대 3주택을 갖고 있다가 팔아. 30%를 더해. 됐나요? 밑에 동그라미 1, 2번 여기 1세대 2주택. 동그라미 2번은 뭡니까? 주택 하나랑 분양권 하나. 그것도 집 같은 거니까 2주택이잖아.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3, 4번은 3주택 이상. 다시 돌아와서 방가로 3번에 두 번째 줄 끝에 이 경우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 기본 세율의 20%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혹은 30% 더한 세율을 적용해서 계산한 금액과 아까 보유기간 2년 미만일 때 40%, 60% 혹은 50%, 70% 했었지. 세금이 큰 거 나오기로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이게 자동으로 로직이 세팅이 돼 있어서 계산을 해주거든. 근데 우리 시험장에 갔을 때는 이걸 직접 해야 돼. 됐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얘기했죠. 출구를 좀 열어줘야 된다고. 다음 페이지 맨 위에 별표시 1번. 다만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6년 요때까지 양도하면 일단 방가로 3번에 있는 특례 규정을 적용을 안 하겠다. 즉 중과 규정 적용 안 하겠다 그 얘기 한시적으로. 그리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해 주겠다. 요건을 충족하면. 그러니까 딱 요 기간 동안만 풀어줄 테니까 빨리 팔아라 그 얘기야. 팔아라 그 얘기라고. 됐어요? 근데 살라는 사람이 있어야 팔죠. 그러니까 이게 머리 아픈 거야. 이 증여로 자꾸 돌리는 거야. 자 밑에 괄호 7번 양도소득 과표 예정신고.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내에 주식은 반기 기준으로 신고한다. 부담부 증여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왜? 부담부 증여는 증여세랑 섞였잖아. 증여세 신고가 3개월이거든. 그때 그만 같이 해라 내 얘기야. 됐죠? 자 나머지는 보지 마세요. 자 2-245페이지 특별한 경우에 양도소득세 계산하게 되어 있죠? 그죠? 자 양도차손에 합산되어 있죠? 그죠? 손실이 납니다. 손실. 그러면 자 양도자산을 그룹별로 구분을 해. 1그룹, 2그룹, 3그룹, 4그룹. 그룹별로 뭐를 양도차손을 그룹별로 지금 구분을 한다고요. 그래서 마이너스가 났대. 그 마이너스는 양도차손이야. 양도차손 이걸 그룹별로 소득금액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소금은 다른 그룹의 소득금액과 합산 안 한다. 즉 같은 그룹에서 발생한 이익에 퉁칠 수 있다 그 얘기야. 통산을 한다고. 통산. 자 2단계를 봐봐. 같은 세율 적용되는 자산끼리 구분을 해. 그룹 내에서도 세율이 다를 수도 있잖아. 2년 되거나 혹은 미득이면. 그리고 각 자산별로 양도소득 금액까지 계산해. 즉 양도차손이 손실이 발생하면 양도차손 단계에서 퉁치는 게 아니라 양도소득 금액까지 가. 양도소득 금액까지 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야? 장기보유 특별공제까지 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가지고 퉁치는 거야. 됐어요? 어떻게 퉁치는데? 일단 세율이 같은 것끼리 먼저 퉁치고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끼리 퉁치고. 근데 어떠한 경우에도 다른 그룹에서 퉁칠 수는 없어. 됐나요? 네. 자, 밑에 사례는 여러분들이 천천히 집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다음 페이지 4.2에 고가매입 저가 양도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돼 있죠? 눈으로 보세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조세부담 부담 감소 목적. 두 번째 줄에 3억 원 이상, 5% 이상. 됐죠? 그 정도만 보면 돼. 됐죠? 자, 그 다음 4.3에 2월 과세와 증여를 통한 우회 양도. 요것도 시험에 나와. 요게 2순위야. 양도소득세 파트에서 시험에 나오는 2순위. (1순위) 1세대 1주택 비과세. 2순위 요거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랑 우회양도 통한 부당이익 예상 부위. 어떻게 등장하는데요? 단독으로 이 두 개를 비교하는 형태로
구성이네. 계산도 할 줄 알아야 돼. 계산까지 한 개, 보기 한 개씩 이렇게 등장. 말 문제처럼. 따라오겠냐? 힘드냐? 눈이 자글자글하다. 그분이 오셨네. 그지? 조금 있으면 점심으로 가지. 이제 형님은 눈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 히터 등을 눈으로 먹으니까. 저는 이게 입으로 호흡으로 목소리가 안 나와. 바람이 오고. 그냥 입안은 별로 안 좋아해. 그렇지. 여기 큰 데를 좋아하는데 사람이 적으니까. 그지? 대신에 이번에 이제 장점이 마이크를 안 써도 되지. 저번 안 쓰면 죽지. 힘들어. 페이지 넘겨봐. 페이지 넘겨봐. 페이지 넘겨봐. 아빠나 좀 있으면 집에 가겠지. 동기부여 안 되나? 저 뒤에 안 해 이런 거. 이런 거 안 해. 집에 가겠지. 좋지? 좋죠? 불꽃 축제, 불꽃 축제 어제 나가지고 못 봤네. 자, 내년에. 내후년에. 학교 가면. 학교 가면. 다 학교 가면 봐. 학교 가면 딱 하면 누가 같이 보러 가자 할 거야.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좀 만나주다가 이제 결혼도 하면 돼. 그렇지? 안 그래? 만난 사람 있어요? 만난 사람 있어? 만난 사람 있어? 잘 됐네 그러면. 만나는 사람 있으면 좀 환승을 해야 되나? 고민에 빠질 거 아니야. 안 그래? 그럼 그런 고민할 필요도 없고 잘 됐네. 응? 학교 이제 지과에서부터 손자리 들어오더라고. 한산 지과에서. 응? 지금 한승민의 그 저기 한의사더만. 그런 데서 손자리 들어올 거라. 응? 학교가 도시에 중소기업체 사장 딸한테 손자리 들어올 거야. 응? 그럼 되지. 그래가지고 아니 왜? 그래 알고 나서 만나서 사랑을 해서 결혼하면 연애 결혼이야. 연애하다가 나중에 안 하나? 미리 알고 연애하나? 결국엔 연애 결혼이라고. 그래? 그치? 그걸 이상하게 보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볼 때. 내가 아파서 그렇지. 상상해도 좋지? 왜? 왜 그래? 안 좋아? 남자들 빨리 결혼하면 빨리 안정을 찾아. 안정을 찾아. 물론 나만 그랬을 수도 있지만 나는 이제 결혼 전에 개차반이었댔잖아. 술 퍼먹고 돌아다니고 막.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무조건 다 그걸로 술 다 사 먹었다고. 우리 와이프가 내 구제 안 해줬으면 난 뭐 길에서 아마 얼어 안 죽었겠어. 술 먹고 들어놓고 자다가. 안 그래? 지금도 술 안 먹는데도 골뱅이 들어가지고 이래 있는데. 술 자주 먹냐? 안 먹어? 술 자주 먹습니까? 왜? 공부 스트레스 그러면 어떻게 풀어? 운동도 제대로 안 하더만. 운동도 제대로 안 하면서 뭐해? 스타크래프트 해? 뭘로 스트레스 풀어? 그래? 뭘로 스트레스 풀어요? 음악 들어? 뭐해? 그냥 울어? 스트레스? 어떻게 해? 학생들 갈고 인제대 교수님 욕하나? 뒤에서 뭘로 스트레스 풀어요? 복싱. 복싱? 이거는 서글서글 웃는 상이야. 스트레스 잘 안 받을 상이야. 내가 볼 때. 어떤 사람 스트레스 잘 받는데요? 내처럼 생겼으면 스트레스 엄청 줘요. 나는 모든 스트레스 다 그대로 내가 다 받는 내가 흡수해. 밤에 잠을 못 자. 아파서. 머리 아파서. 이것도 스트레스 잘 받는 스타일. 얼굴 팅팅 돕는다고. 스트레스 받고 짜증나죠. 그것도 자기 관리예요. 자기 관리. 그냥 부러워요.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잘 안 받는 사람. 우리 와이프. 어제 싸웠어. 싸운 건 아니지. 항상 내가 잘했네. 원래 점심 때 되면 기억을 못해. 기억을 못해. 어제는 내가 그랬던 거. 어제 내가 화냈던 걸 기억을 못해. 그럼 내일 날에는 화해 제스처인가 싶어서 그냥 들어가지. 저녁 때서 어제 오빠 화났었지 이런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어쩌고 사람이 긍정적으로 변하더라. 같이 사니까.
초긍정이라고 했어요. 초비관, 초긍정. 자, 봅시다. 조금만 더 하면 진행한다. 이월가세와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 자, 이월가세의 원래 명칭은 배우자 직계 좀비속을 통한 양도시 이월가세 이렇게 표현해요. 이월이란 말은 넘긴다는 얘기지. 그지? 자, 양도일로부터 소급해서 다음에 적용 대상 자산별로 즉 자산의 범위가 있어요. 규정된 자산이 있어요. 열거되어 있다고. 다음에 적용 기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괄호 안에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포함해 취득 시점에만 배우자였으면 돼. 그런데 사망으로 소멸한 경우는 제외해. 사별한 경우는 왜? 위장 이혼할 수 있어서 그래. 또는 직계 좀비 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적용 대상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차익을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어떻게? 토지, 건물,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됐죠? 일반 주식도 이제 되고. 밑에 양도 차익 어떻게 계산하는지 봐봐요. 자, A가 취득을 했다고. A가 취득을 했다가 B 시점에 B한테 이걸 증여를 해. 이 B가 누군데?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 속이라고. 증여를 하고 B가 제3자인 C한테 양도를 하는 거야. 양도를 해. 그러면 어떻게 장난을 칠 수 있냐면 이렇게 A인 내가 1억이 취득을 했어. 1억에 취득을 한다. 근데 지금 이 시세가 한 6억 가. 팔면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오잖아. 그래서 꼼수를 부리는 거야. 어떻게? 이때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거야. 증여세 신고를 한다고. 얼마로? 6억으로. 그럼 요거에 대한 세금이 나오느냐? 세금 없어. 6억까지는 공제되고 있어. 그럼 배우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얼만데? 배우자 입장에서 취득가액은 얼만데? 6억이야. 이 상태에서 C라는 제3자한테 6억에 팔아. 그럼 양도소득세가 없지. 요거를 막기 위한 규정이야. 막기 위한 규정. 어떻게? 증여를 했지. 증여를 하고 5년 내에 쓰지만 5년 내에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제재를 가하냐면 양도가액이 있겠지. 양도가액 얼마인데? 6억. 거기서 취득가액 빼잖아. 그치? 이 취득가액은 얘의 취득가가 아니라 얘의 취득가액으로 하겠대. 이게 배우자 직계 좀비 속을 통한 이월가세 규정이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합니까, 세무사님? 이때 혹시나 세금이 나왔었으면 어떻게 돼요? 세금이 나왔었으면 여기서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야 합리적이겠지? 근데 기납부세액으로 빼주지 않고 필요경비로 넣어줘. 됐어요? 좀 안타깝지만 필요경비로 넣어준다. 됐나요? 여기 개정이 일어났어. 개정이 어떻게 일어났는데 10년으로 바뀌었다. 더 엄격하게. 그리고 저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도 들어갔어. 과거에는 토지, 건물, 특정 시설물 이용권만 했어. 근데 지금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주식도 들어가 있어. 주식은 1년이에요. 그래서 법은 소급 적용을 못하니까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에 증여받은 건 5년을 적용하고 그 이후에는 10년을 적용하고 이때 개정이 됐다. 됐어요? 그래서 밑에 표에 A 시점에 배우자의 취득가액 체크 따가고 증여세, 산출세액은 필요경비로 차감하고 체크 따가고. 됐나요? 다음 페이지에 숫자 넣고 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밑에 반값 3번 적용 배제. 다음의 경우에는 2월가세 규정을 적용 안 한다. 사업인정 고시일로부터 소급해서 2년 내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 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돼 있죠. 그죠? 되나요? 자, 이 얘기야. 배우자가 C한테 팔았는데 C가 국한 거야. 그게 무슨 말인데? 수용돼 버렸어. 일부러 이렇게 회피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수용돼 버렸다고. 그러면 이 규정을 적용하면 안 되겠지. 근데 이런 경우도 아니겠어? 수용될 거라더라. 소문을 들을 수도 있잖아. 그지? 그래서 2년 규정을 주는 거야. 2년 내에 증여하면 안 돼. 소문을 들었구나 라고 보는 거야. 그 이전에 증여했어야 돼. 2년보다 그 이전에. 됐죠? 오케이.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유월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 양도에 해당한대. 이게 무슨 말인데? 어차피 1세대 1주택이래. 그럼 이런 거 적용 안 하겠다 그 얘기야. 그쵸? 그죠? 근데 괄호 안에 1세대 1주택이더라도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대. 그게 뭔데? 고가주택이지. 그런 경우에는 적용 안 하겠대. 됐죠? 그 다음 동그라미 3번에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해서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2월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소득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이거 무슨 말인데? 배우자가 실질적으로 팔으니까 양도소득세가 이렇게 계산한 것보다 돈이 더 많게 나오는 거야. 돈이 더 많아. 그런 경우는 적용 안 하겠다고. 그거는 꼼수 부리는 게 아니잖아. 그지? 내가 이 규정을 적용받고 팔았어. 제가 실제 사례. 어떤 경우였는데 할아버지랑 둘이 살았다 했잖아. 할아버지가 이 집을 증여해줬다고. 45년 된지 반송해. 얼마 하도 안 해. 그 집 팔아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16평짜리 전세도 못 구해. 전세도 못 구해. 그 증여받았다고. 그런데 옛날 집이고 방문철 이런 데가 다 썩었어. 그래서 지네가 막 나와. 지네가 밤에 잘 때 따각따각 소리가 나면 바퀴벌레 소리가 아니라 지네들이 기어다녀. 그래서 화장실도 밖에 있고. 그래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우리 둘이 사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냐고. 팔고 나가가지고 우리 전세라도 구하자고. 전세도 못 구한다. 16평짜리라도 가서 살자고. 좀 깔끔하게 가서 살자고. 근데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야. 이거 팔면 안 돼. 니 지금 팔면 안 돼. 왜요 할아버지? 팔면 세금 많이 나온댔어. 누가 그래요? 복도방지가 그래서. 할아버지 나 뭐하는 사람이요? 네가 뭐하는 놈인데? 복도방지 말을 듣고 세무사 말은 안 듣는 거야. 세금 들기를. 뭐 이거 없어가지고 인종지 말자 같은 놈아 이러는 거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한테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얘 인종지 말자 같은 놈아. 인종지 말자. 짱놈의 새끼 뭐 이런 얘기. 감사하지. 할아버지 덕분에 더 오래 산다고. 복도방지가 뭔 얘기하는 건데 요 규정 어디서 주워듣고 하는 얘기야. 근데 나는 왜 세금이 없다는데? 할아버지가 나한테 증여할 때 가액이 1억 6천이었거든. 1억 6천. 근데 할아버지는 얼마에 취득을 했는데? 1억 7천인가 취득을 했어. 얼마에 팔았는데? 1억 4천. 손해봤잖아. 이 규정 적용 안 받아. 손해보냐. 손해보냐. 45년이나 된 집이 돼가지고 도리어 손해더라고. 근데 이제 복도방지 얘기를 듣고 이제 끝까지 안 파시는 거야. 결국 못 팔았지. 마지막 이제 그거 정리하자마자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겠지. 아직도 기억나. 네가 뭐하는 놈이야. 세무사인데 이제 어르신들은 복도방지가 더 많이 아는 줄 아는 거지. 아직도 그런 분들이 좀 계셔. 봐봐라. 세무사인데도 이렇게 못 믿는데 합격을 못한 상태면 어떻겠어? 이무기 같은 놈이 이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합격증 라이센스를 따야 돼.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준다고. 네? 근데 합격증이 있어. 술 먹고 술김에 막 헛소리를 해. 그래도 사람들이 와 이렇다고. 네? 그러니까 합격하고 나면 친구들 모임에 가지 마. 친구들이 다 내만 기다리고 있거든. 내만. 가자마자 술을 막 주는데 술 먹을 시간도 없어. 자꾸 내가 이번에 집을 파는데 이러는 거야. 돈도 안 주고. 돈을 안 주면 상담을 해주지 마. 아니면 내처럼 가자마자 돈을 안 주고 물어볼 것 같으면 가자마자 막 퍼 마셔버려. 퍼 마셔버리면 친구들이 병원에 혀 갖고 있네 이러면 안 물어봐. 엉터리로 상담해 줄 수도 있잖아. 목적이 없으면 안 모여요. 자, 2-249페이지.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행위 계산 부인이 돼 있죠. 그죠? 이제 이런 꼼수를 부리는 거야. 어떤 꼼수를 부리는데? 안 되겠네. 뭐가 안 되는데? 야, 배우자한테 하면 안 된대. 직계조 비속한테 하면 안 된대. 동생한테 하지, 동생한테. 그리고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특정 시설물 이용권, 주식이면 요거 규정 받는데 다른 거 있어, 다른 거. 그래서 요 규정이 나온 거야.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행위 계산의 부인. 똑같아. 특수관계인이라는 표현만 달라졌어. 10년도 똑같아. 요번에는 배우자 직계조원 비속이 아닌 동생한테 넘기는 거야. 자, 빨간 걸로 할게요. 구분하기 위해서. 그럼 이 규정은 어떻게 되는데? 내가 1억이 취득을 했는데 동생한테 일부러 6억에 증여를 해.
그럼 증여세가 얼마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나서 동생이 제3자한테 팔 거야. 그리고 동생 보고 그러는 거야. 돈 도로 갖고 온나? 그러면서 니한테 얼마 챙겨줄게 이렇게. 그러면 특수관계를 통한 우회양도시,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이익 개선 부인규정을 적용받는다고. 이 경우에는 세법이 어떻게 제재를 가하는데 내가 동생한테 넘겨줄 때 증여세가 있었을 거 아니야? A랄게. 동생이 제3자한테 팔 때 양도소득세가 있겠지. B. 이 A, B 더한 금액과 내가 직접 판단하면 얼마가 나왔을지 C를 비교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요걸 적용한다. 회피하려고 그랬구나 이렇게. 됐어요? 이게 증여를 통한 우회양도시 부당이익 계산 부인 규정이야. 요것도 과거에 10년, 5년이었는데 10년으로 바뀌었다고. 됐죠? 됐죠? 그래서 괄호 안에 보면 좀 전에 5년. 됐어요? 됐죠? 그러면 반대로 부동호 방향이 이러면 적용 안 해. 적용 안 해. 또 어떤 경우에 적용 안 하는데 이 양도 대금을 동생이 주머니에 챙겼대. 그러면 일부러 그런 게 아니잖아. 그지? 그런 경우에도 적용을 안 해. 됐죠? 자, 밑에 정리 비교해놨죠? 그죠? 요걸 봅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는 적용 대상 자산에 제한이 있어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제한이 없어요. 자, 수준과다 양도한 자,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그지? 봐봐. 요때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2월 과세는 배우자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자. 그런데 양도소득 계산할 때는 얘의 취득가액을 적용해.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얘가 양도자라고. 근데 지금 보는 부당이익 계산 부인은 얘가 양도한 걸로 봐. 얘가 양도자야. 됐어요? 그러면 세무사 이건 어떻게 합니까? 증여세는 취소되고 환급돼. 됐어요? 됐죠? 오케이. 그게 차이야. 자, 그리고 세부담의 부담 감소 여부 2월 과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당이익 계산 부인 요 경우에만 꼭 적용한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당초 증여세 필요기비를 차감하고 증여세 과세 안 한다. 과세한 게 있으면 나중에 환급된다. 취소되고. 자, 연대납세 의무 앞에 규정이 없고 얘는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얘랑 얘가 이 세금에 대해서 연대납세 의무죠. 요 두 가지 조문을 비교하는 형태로 말 문제로도 등장하고 이렇게 숫자를 넣어가지고 숫자 계산한 걸 보기로도 돼. 됐죠? 자, 밑에 가압 상속 공제 있는데 이런 거는 나중에 2차 때 공부하면 돼. 이 가압 상속 공제 받으려고 요즘에 이제 베이커리 카페를 시국 땅에다 많이 하는 거예요. 베이커리 카페 하면 이제 커피숍이 아니기 때문에 창업 제조업으로 들어가 창업 중소기업 세금면을 받을 수 있거든. 5년 동안 세금도 없잖아. 청년 창업이 뭐. 그랬다가 오랫동안 갖고 있다가 이걸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야. 가압 상속으로. 그러니까 요즘 부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해.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도심 근교에 베이커리 카페가 엄청나게 많아. 우리도 그런 생각 들거든. 바닷가 근처에 장사가 안 될 것 같은데 유지가 안 될 것 같은데 고목적으로 갖고 있는 거야. 덩그리가 엄청나게 크지. 엄청나게 크지. 그래서 저희 집 근처에도 베이커리 카페 하나 있는데 매물로 나와 있는데 500억이 나와 있더라고. 500억. 그걸 팔면 팔리는 거고. 아니면 이제 자식한테 넘기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헬륜이라고 했어요. 헬륜. 됐습니다. 넘어갑니다. 2-252페이지. 고가주택 세금 계산 어떻게 하는데 12억 초과분만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옆에 곱하는 거야. 양도가액 분의 12억 초과분. 됐죠? 당연히 그래야 안 되겠어. 양도 차익분에. 그럼 양도 차익분에 12억 초과분. 다음 페이지. 4.5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증여는 어떻게 계산하는데 증여가액 분의 채무액 곱한다. 아까 따지면 5억을 증여했는데 그 중에 채무가 3억. 5분의 3을 곱하는 거야. 그럼 양도가액에도 5분의 3 곱하고 취득가액에도 5분의 3 곱해. 뭐 의미 없지. 양도 차익에 그냥 5분의 3 바로 곱하면 되지. 되지? 그럼 한 큐에 그렇게 하면 돼. 다음 페이지. 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양도일 현재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고소를 둔 거주자인 경우에
국외 자산을 양도했을 때 양도소득세를 내게끔 하겠대. 됐나요? 됐죠? 자, 그 정도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괄호 5번 세율 봐봐. 중과세율 이런 거 없다. 중과세율 적용하는 이유가 뭔데? 국내에 부동산 투기 목적이지. 근데 국외 자산이라며. 그러니까 이런 거 없어. 대신에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런 혜택 안 줘. 거기에 말 문제 보기를 구사한 적이 있어. 시험이 잘 안 나와. 2-257페이지 국외 전출자의 출국 시 국내 주식 등에 대한 과세 특례돼 있죠. 자, 이거를 전출세라 하거든. 전출세. 이게 어떤 거냐면 국내에 주식을 갖고 차익을 많이 누린 상태로 해외로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해외로 나가. 그래서 해외에서 이제 비거주자가 돼가지고 오랜 기간이 지나면 이제 세금을 회피할 수 있거든. 그걸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데 국내에서 해외로 나갈 때 그동안 차익 생겼던 거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나가래. 팔지도 않았는데. 그게 전출세야. 그래서 다음 조건을 모두 갖춰서 출국하는 거주자는 출국 당시 소유한 일반 주식, 법정 주식 A, B, 해외 주식은 제외. 당연하지. 그지?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봐가지고 세금을 내게끔 하겠대. 됐죠? 그 정도가 보세요. 다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 길죠? 그죠? 소득세법이 68시간이 아니라, 그죠? 우리, 특별반도 또 44시간 했으니까 110시간이 넘는다고. 그죠? 세법이 참 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그것도 아주 깊이까지는 보지도 않았어. 그지? 그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1차 시험 합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리고 제가 한 것도 다 갖고 가기 힘들 거예요. 다 갖고 힘들 거라고. 그런데 제가 이미 걸러놨으니까 여기서 더 걸으면 안 돼. 제가 강의한 거는 무조건 다 갖고 가야 돼. 다 갖고 가야 돼. 그리고 객관식반에 대해서 착각하면 안 된다. 객관식반은 복습을 해주는 반이 아니다. 인터넷 강의를 보면 객관식 강의가 100시간이 넘을 거예요. 근데 저는 객관식 강의를 64시간? 64시간인가 해요. 68시간. 아니네, 64시간. 46시간 정도 해요. 46시간. 46시간. 그러니까 조 교수님, 이 숫자 한번 읽어보세요. 어? 45, 맞아. 아니, 인터넷에서 양상국이가 걔가 나와. 그러더라고. 이 숫자를 읽어보면 경상도 사람인지 아닌지 구분이 된대. 경상도 사람들은 다 이걸 45이란대. 아니 45잖아. 45이라.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45이란대. 네? 56도 그렇고 56도 그렇게. 그치? 그리고 요거 읽어보래. 이거 어떻게 읽어야 돼? 아메리카노. 부산 사람만 이란데. 부산 사람 아메리카노 그런데. 하나만 더 해보실래요? 아, 내가 그 방송 보는데 너무 웃기더라. 요거 읽어봐. 저 요새 빨리 읽어봐. 요거 읽어봐. 우리 경상도는 블루베리 스무디 이런데. 블루베리 스무디 막 때가 그런데. 아,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아무튼 객관식 반 시간이 짧아요. 복습을 해주는 반이 아니에요. 물론 제가 객관식 반 때 서머리를 아주 빨리 훑어주거든. 빨리 훑어주는데 그 복습을 위한 차원에서 훑는 게 아니라 감을 되살리는 차원에서 훑어주는 거거든. 그걸 기대하면 안 돼. 그걸 기대하면 안 되니까 복습을 철저히 해와. 철저히. 그러면 또 그런 거 물어본다고. 문제를 미리 좀 풀어볼까요? 그게 예습이야. 공부 방법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예습이지만 이 바닥 공부는 예습을 하면 안 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복습 위주로 해. 복습 위주로. 그러면 공부 시간이 3분의 1보다 더 밑으로 줄어든다고. 효율을 따지기 위해서. 그죠? 아, 그럼 미리 문제 좀 풀어보고 싶은데요? 책에 있는 예제 계속 풀어봐. 예제. 기본서에 있는 예제. 예제. 알았죠? 객관식 책에 있는 문제를 미리 풀어오면 요령이 먼저 습득이 됐다고.
그럼 그게 좋지 않아. 특히 회계. 계산 문제 위주니까. 세법은 계산 문제가 그렇게 많이 등장하지 않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했죠? 그죠? 그리고 우리 지금 서머리 위주로 강의를 많이 했다고. 그지? 서머리는 그야말로 요약이라고. 실제 시험에 말 문제 보기는 법 조문으로 등장하는데 그 법 조문은 개론서를 봐야 돼. 그래서 개론서 꼭 훑어야 돼. 꼭 훑어야 돼. 됐죠? 됐죠? 아무튼 컨트롤입니다. 컨트롤. 부가세법부터 먼저 하고 법인세법, 소득세법. 미리 복습을 다 못해오면 부가세법부터라도 꼭 복습을 해와야 돼. 부가가치세법을 16시간에서 18시간 정도 동안에 다 할 거야. 그럼 이틀, 2번이야. 2번, 9시간씩이니까. 그리고 법인세법은 한 3번 정도 할 거고, 소득세법도 1번 반에서 2번 정도 할 거예요. 법인세법 3, 4번 정도 할 거고. 그렇게 하면 과정이 끝이 나. 과정이 끝이 나. 문제는 첫 문제가 넘어. 법소 부가만 따져도. 첫 문제가 넘어요. 여러분들 중급회계 재무회계는 김현도 회사님 그 객관식 재무회계에서 문제가 한 340에서 370 문제 사이라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재무회계 객관식 재무회계 강의할 때는 저는 거의 다 풀어줬어. 거의 다 풀어줬어. 그렇지만 세법은 그래 안 돼. 그럼 세법은 한 300문제 풀까요? 한 5, 600문제는 풀 거야. 5, 600문제.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정신없이. 그때 잘 따라오려면 복습이 철저해야 돼. 그때 수업 시간에 뭐 물어보고 빨리 찾아보세요. 그런 거 없어. 물어보고 답변하면 답변하는 거고 답변 못하면 넘어가는 거야. 그렇죠? 아니면 다 같이만 안 나와. 합격할 사람들만 가야지. 됐죠? 합격할 사람들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복습을 철저하게. 그죠? 하나만 더. 이제 공부 다 했다고, 다 배웠다고, 다 배웠다고. 파트별로 복습할 때마다 복습하는데 걸리는 시간 데이터 뽑으라 했죠? 안 뽑았을 거예요, 분명히 또. 그죠? 특히 재무회계 이런 거 파트별로 해가지고 계획이라는 걸 짜야 돼. 이제 계획이라는 걸 짜려면 데이터가 있어야 돼. 데이터 작업을 미리 해놓은 사람은 지금 계획 짜기가 좋을 거고, 데이터 작업을 안 해놓은 사람은 뭐 또 처음이랑 똑같을 거야 또. 그지? 근데 아직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라도 복습할 때 시간을 책정을 해봐. 그래야지 이력으로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책정이 돼야 계획이라는 걸 짤 수 있다. 그리고 저거 등한시 하면 돼. 원가. 그리고 세법은 개정세법을 또 탑재를 해야 될 거니까 그때까지 다른 과목도 다 탑재를 좀 미리 해놔. 추가로 더 해야 되니까 세법은. 됐죠? 됐죠? 이 정도 합시다. 강의 듣는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포기할 사람은 이제 안 볼 거니까. 수고했습니다.